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리보세라니 아파팀의 데이터를 봅시다. 지금 우리가 본 건 뭐죠? 한마디로 시장에 나온 약의 데이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보세라니까 캄네닌주마가 HLB의 간세포함 1차 치료제 성공이라고 가정한다면 저 데이터들보다 좋게 나와지라고 하는 경쟁약들의 데이터를 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HLB의 데이터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고요. 이게 뭐냐? 바로 SHR 110인데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보세라님이죠. 아파티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어드밴스드 뭐 헤파토 이게 간세포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오픈라벨인데요. 바로 이게 임상 1상이에요. 근데 여기 막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 임상 1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약의 용량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보시면 125mg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250mg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500mg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용량을 썼을 때 약의 효능이 가장 좋고 부작용이 적은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그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요. 여기서 가장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2상에서 환자군을 넓혀서 임상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3상에서는 역시나 거기서 환자를 더 늘려서 하고요. 그러니까 임상 1상에서는 다양한 용량을 통해서 이 암종에서 효과를 확인하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가자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번 간세포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캄렘리 주막가 그리고 리보세라님의 병용법은 임상 1상에서 총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용량 그리고 이게 250mg랑 똑같은 거니까 총 세 가지 용량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임상을 했냐면요. 여기 GCR, EGC,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식도암도 했고 위암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평가 가능 HCC, 그러니까 간세포암, 그러니까 다양한 암종의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죠? 바로 이 16명을 대상으로 한 간세포암 대상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바로 1회 이상과 확장력률 비상입니다. 그래서 2주마다 지금 캄렘리 주막을 200g을 매겼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이게 리보세라인데 리보세라 매일 투여 받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바로 이 데이터가 뭐냐? 바로 HCG 간세포암의 일상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간세포함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보시면 리보세라님이 간세포함 2차 치료제도 하고 있잖아요. 알죠? 뭐 캄덴주마도 단독으로 중국에서 허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약의 1차 치료제인지 2차 치료제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오늘 주제는 뭐다? 1차 치료제다.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환자군을 봤어요. 근데 환자군이 뭡니까? 이전에 치료를 받은 환자군을 봤더니 뭐죠? 소라페닉. 이거 뭡니까? 넥사바죠. 그럼 뭐죠? 이건 1차 치료제잖아요. 근데 이 약을 16명이 참가했는데 무려 15명이 이 약을 먹었습니다. 그럼 이 임상은 뭔가요? 이 임상은 뭡니까? 2차 치료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 이 임상 1상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왜? 이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왔었거든요. 저도 과거의 영상을 보면요. 이 데이터가 이렇게까지 그때는 이제 내공이 없어서 1차 치료제인지 2차 치료제인지 모르고 그냥 비교를 했어요. 경쟁약과. 근데 이거 보니까요. 이것은 2차 치료제입니다. 많은 지금 네이버나 이런 HLB나 이런 거 검색을 해보면요. 이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와서 성공가에서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데이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왜? 2차 치료제니까. 그것은 2차 치료제를 비교할 때는 맞지만 지금 1차 치료제는 이 데이터는 맞지 않습니다. 한번 이 데이터를 보시죠. 지금 이 데이터가 이렇게나 좋게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간세포함 1차 치료제 18명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가 얼마나 좋게 나왔냐면 ORR이 무려 5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DCR이 93.8%가 나왔어요. 이것은 지금 다른 암종이니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아까 다른 암종도 두 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간세포만 보면 되는데 ORR이 50%가 나오고 DCR이 93.8%가 나왔습니다. 완전간에 나오지 않았고 부분간에 8%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고 PFS 볼까요? PFS 같은 5.8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1차 이 데이터를 보고 다른 약들 1차 비교해보면서 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HIV 이거 1차 치료제 간세포함 성공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글을 쓰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데이터는 뭐다? 2차 치료제다. 오케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할 데이터는 바로 이겁니다. 1차 치료제. 뭡니까? 바로 캄렘리 주막과 콤비네이션 아파티닙. 바로 이 간세포함에서 레스큐라는 임상을 통해서 임상 2상을 진행했습니다. 임상 2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겠지만 임상 1상에서는 간세포함 2차 치료제 어쨌든 간암의 부분에서 효과를 확인했더니 얘네가 데이터가 너무 좋으니까 와 이거 한번 1차 치료제도 해보자. 그래서 얘네가 임상 2상에서는 바로 세컨드 라인 2차 치료제로도 시험을 했고요. 1차 치료제 바로 퍼스트 라인으로도 실험을 했습니다. 1차 치료제는 바로 70명이고요. 2차 치료제는 120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1월까지 1차 설정이 70점. 이게 바로 이 인원을 말하고요. 2차 설정 110점이 바로 이 사람 인원을 말합니다. 이게 구글 번역이라 조금 오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바로 ORR.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레스트 1.1 버전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레스트 1.1 버전을 봅시다. ORR이 34%. 오케이. 여러분. 34%. DCR 77%. 그리고 PFS가 5.7개월. 자,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이 데이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아까 램비마 데이터 기억나시죠? 램비마 ORR 한번 비교해 볼까요? ORR. 자, 봅시다. 우리 아까 램비마 ORR 몇 프로였습니까? 바로 18%였죠. 34%. 물론 바로 지금 환자 수의 차이는 있지만 그죠? 여기는 지금 478명입니다. 70명의 환자군의 차이가 있지만 확실히 데이터가 괜찮다. DCR 77%죠. 여기 지금 73%입니다. 괜찮다. 오케이. 확실히 캄렌니 주막과 리보세라님의 데이터가 꽤나 경쟁력 있구나. 1차적으로 체크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이 1차 치료제에서 가장 뛰어난 약은 이 약을 뛰어넘어야 상업성이 담보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지금 이 약의 데이터가 ORR이 1.1 레스트 1.1 버전 29.8% 34%였죠. 70명과 326명 환자군의 차이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좋죠. 오케이. DCR 볼까요? DCR이 몇 프로였을까? 74%였죠. 리보세라닙, 캄렌니주마 77%입니다. 뭐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그죠? 느낌이 오셔야 돼요. 이건 팩트입니다. 저는 찬티도 아니고 안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쟁약들을 비교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1차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검토해봐야 된다. 뭐냐? 지금은 어쨌든 저 데이터는 임상 2상이었고 지금 램비마와 아테졸리주마과 베바시주마 임상 3상이지 않습니까? 다른 건 뭐죠? 다른 건 그냥 환자군의 차이입니다. 그죠? 근데 환자군의 차이 때문에 어쨌든 뭐 OS나 PFS나 이런 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려면 환자군이 비슷한 임상들을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과거의 임상을 비교해봤습니다. 바로 이게 임상 2상이었고 70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램바티니까 이게 램비마거든요. 램비마가 임상 3상 데이터인데 이것은 2상 데이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바로 이게 아테졸리주마가 바베수주마 아까 3상 데이터를 봤는데 얘네가 임상 1상에서 뽑은 데이터. 얘네는 임상 1상에서요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 혁신치료제가 지정돼서 2상을 건너뛰고 3상 했거든요. 근데 얘네 지금 보시면 환자군이 104명이에요. 그리고 60명이죠. 그러니까 거의 얼추 비슷합니다. 충분히 비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는 리보세라니까 캄렌니주마 조금 좋았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면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오케이 객관적으로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는 이거다. 비교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램비마 2상 데이터입니다. 레이상 데이터를 보면 2차 평가 변수가 ORR과 DCR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ORR이 몇 프로냐? 37%입니다. 오케이. ORR이 37%입니다. 그리고 OS 중화값은 18.7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얘네는 OS 중화값이 안 나왔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질병을 40명 DCR이 78%죠. DCR 몇 프로입니까? 77%. 조금 미달됩니다. 하지만 이건요 굉장히 유사한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가장 강력한 약이 아테졸리주마과 베바시주마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코홀트 A는 단독적으로만 효과를 받고 코홀트 F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대조군을 아테졸리주마 단독과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죠? 어쨌든 단독군을 먼저 코홀트 A를 보면요 얘네가 지금 보면 PFS는 7.3개월, OS 17.1개월이 나왔습니다. 그 ORR이 36%가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직접적 비교할 수 있는 건 뭐죠? 바로 ORR이죠. 그러니까 3사하고 비교했을 때는 얘네가 조금 앞섰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어쨌든 이 환자 수를 가장 기점과 동일한 임상으로 같은 기준으로 해서 바라봤을 때는 리보세라니까 캄렌니주마에 조금 뒤처지지만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데이터예요.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건 3상에서 충분히 엎질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소중한 결과물은 뭐죠? 얘네도 지금 어쨌든 임상 1상에서 3상 건넜더니 그 당시에 객관적 반응이 36%였죠. 근데 얘네 3상 데이터가 몇이었죠? 29.8%였죠. 조금 떨어졌구나. 그죠? 램비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임상 2상의 ORR이 37%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네가 지금 3상에서는 아까 18.8%죠. 조금 떨어졌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우리는 차이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거 충분히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 너무 맹신하고 이 약이 대박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절대 노.
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경쟁력보다 확실히 뛰어나야 후발주자는 이 약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어요. 경쟁력보다 비슷하면 어쨌든 이 약이 먼저 진출했기 때문에 뭐 마케팅이라는 게 많이 됐기 때문에 상업성이 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부터 확실히 이 약보다 데이터를 뛰어넘어야 좋지만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캄넨니 주막과 리보세라님이 처음 뛰어들 때만 해도 넥사바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만 한다면요 이건 정말 초대박입니다. 정말 초대박 데이터예요. 근데 갑자기 얘네가 같이 개발하는 도중에 램비마가 나왔고 그리고 아테존유저가 베바시오에 나왔는데 이 약의 데이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죠. HF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발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개발이 3, 4일 끝날 때랑 너무 판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확실한 것보다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예체비 홈페이지를 가면요 바로 이런 글이 있어요. 바로 이게 PR에서 IRT로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게 기사가 많이 됐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간세 포함 환자 63명에 대한 치료 결과가 완전 간에 한 명을 포함하여 객관적 반응 44%, 질병 조정률이 75%, 무진행 생존기간이 11.8개월, 생존기간이 14.8개월 의미 결과를 보여줬다. 이거 보면요 5월날이 우리 아까 보시면 우리 아까 아테졸 베바시람이 29.8번 더 좋죠. 질병 주조도 거의 비슷하죠. 무진행 생존기간도 아까 11.8개월이면 지금 몇이었죠? 얘네 몇이었죠? 볼까요? 얘네 지금 6.8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이거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왔습니까? 1차 치료젠지 2차 치료젠지 나왔나요? 없죠. 없죠. 우리는 이거 체크해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클릭해봤거든요. 여기 이제 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가면 뭐냐면 이전에 이게 치료를 받은 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소라페닙, 렘바티닙. 뭡니까? 1차 치료제죠. 1차 치료제는 과거에 이런 약을 먹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1차 치료제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데이터의 안에 환자군을 보니까 이걸 클릭해서 제가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언나온 알려지지 않는 약까지 먹었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략 지금 보시면 40% 정도가 다른 약을 먹었어요. 그럼 이것은 1차 치료제입니까? 2차 치료제입니까?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이 데이터는 우리가 1차 치료제 데이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2차 치료제를 데이터로 보는 게 맞을까요?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런 판단력이 안 쓰면요. HB가 너무 기사가 많이 되잖아요. 뭐 완전 가네, 또 완전 가네, 뭐 OCR, ORR 막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헷갈려요. 명확히 지금 잣대를 잡으셔야 된다. 1차 치료제의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그쵸? 그쵸. 박구사님 1.5라고 했는데 근데 이 목적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데이터를 확인한 게 아니라 이게 뭐 그 간 문맥 전이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 그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건 뭐 나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1.5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확실하게 깔끔하게 데이터를 보려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깔끔하게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으라.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리보세라니까 캄넨니 주방 이제 3상 거의 환자군이 끝났잖아요. 한번 어떻게 데이터가 나올까? 우리가 지금 HLB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막연하게 제발 성공해라. 제발 성공해라. 그래야 주가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은 합리적이고 조금은 객관적으로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이건 뭐냐면요. 바로 리얼월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리얼월드 데이터가 뭐냐면요. 임상이 끝나고 이제 임상 4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이제는 임상이 끝났으니까 이 약을 먹입니다. 그러면 이 약을 먹이고 나서 이 환자군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걸 리얼월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쓰였던 데이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바로 이것은 어떤 데이터냐? 바로 미국에서 실제로 이 간세포암 걸린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램비마죠. 램비마를 1차 치료를 먹인 다음에 뽑은 데이터입니다. 오케이? 바로 여기 나오죠. 램바티니 퍼스트 라인 233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건 뭐냐면 리얼월드 오버럴 서바이벌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존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서 성공 가능성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볼까요? 여기서 나온 게 몇입니까? 바로 이게 3개월이고요. 이게 6개월이고요. 이게 9개월이고 이게 12개월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죠. 12개월에 지금 생존율이 몇 프로입니까? 75%죠. 그죠? 12개월 어딥니까? 여기죠. 73%죠. 램비마보다 조금 좋네. 램비마 다시 한번 봅시다. 램비마가 3상에 성공했을 때 지금 넥사바보다 1.3개월의 생존 이득이 있었고요. PFS는 무려 3.7개월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급의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 반응률도 18.8%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오케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채팅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 비율을 보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환자 수군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건 감안하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였죠? 바로 이 데이터죠. 지금 이 시장에서 렌비마보다도 더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지금 간세포함의 1차 치료제, 그러니까 이 약보다 좋게 나와야 정말 초대박입니다. 이 약보다 좋게 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데이터를 보자고요. 얘네 지금 데이터를 보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뭐 19.2개월 우리 보셨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18개월 생존율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몇 프로죠? 52%입니다. 몇 프로입니까? 58%입니다.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느낌 오시나요? 렌비마의 1년 생존율 리월드 데이터보다 소폭 지금 캄렌니주박과 리보세라의 데이터가 조금 좋았고, 이상이 삼상 중이게 하고, 지금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약, 가장 뛰어난 약이고 상업성도 확실하게 보장되고 엄청나게 매출이 찍힐 거라고 보는 이 베바시주막과 아텔루주주막의 18개월 생존율보다도 6%나 높습니다. 18개의 생존율이 높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OS가 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ORR이 높게 나오잖아요. ORR이 높게 나오면 PFS도 길게 나오고요, OS도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ORR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ORR이 잘 나오면요 OS나 PFS도 잘 나와요. 그래서 ORR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많은 임상 1상이나 2상에서 ORR이 1차 지표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잘 나오면 OS나 PFS는 잘 나오거든. 방향성이 같거든. 상식 보시죠. 지금 리보세라니까 캄렌니주막의 가능성이 여러분들 감이 오실 겁니다. 그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팩트니까요. 논문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아셨죠? 찬티도 필요 없고 뭐 안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숫자만 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바이오는 이제 데이터 싸움입니다. 데이터만 보고 그거를 보고 믿고 가능성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의미 없는 찬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추후에 설명드린다는 데이터 있었죠. 바로 이게 렌비마가 3상에서 지금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키트루다 병유법으로도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냐, 경쟁약군, 그러니까 지금은 시판되어 있는 약들과 데이터를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캄렌니주막과 리보세라는 데이터가 경쟁력 있고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냐, 똑같이 개발하고 있는 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경쟁약들과 데이터를 비교해보면서, 그럼 얘네가 이제 경쟁약들보다도 앞서 있는지 아니면 경쟁약들보다 뒤쳐져 있는지 그 수준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로스 체크. 오케이,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우리는 레스트 1.1 버전으로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것은 제가 엠레스트 기준도 다 가져왔고 레스트 1.1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기준에 맞는 것만 정확하게 비교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기준을 명확하게 똑같은 걸로 비교하셔라. 여기 보시면 레스트 1.1입니다. 보시면 ORR이 36%입니다. 완전관에는 한 명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DCR이 88%. 얘네도 똑같이 이 데이터가 1비상 데이터인데요. 혁신치료제로 지정돼서 바로 3상 갔습니다. 그래서 얘네 지금 그 뭐 약이 쓰이고 있을 거야. 아까 1차 치료제 허가에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게 뭐 지금 뭐 취소됐나, 아무튼 그건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 1차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와서 혁신치료제로 지정이 됐어요. 36%입니다. 그죠? 우리 한번 아까 데이터 볼까요? 자, 봅시다. ORR 34%, DCR 77%죠. 그죠? ORR는 조금 떨어지지만 DCR도 좀 떨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경쟁약의 이 렌비마와 키트루다의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HAD가 캄렌니주막과 리보세람이 뛰어들었을 때랑 지금 시장이 너무 달라졌어요. 좋은 약이 나왔는데 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약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완전 박빙 싸움입니다. 섣부르게 이 약을 낙관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다시 임핀지, 이것도 면역항암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간세포암은 면역항암제랑 다른 병유법 통해서 임상을 하는 게 트렌드예요. 캄렌니주막도 면역항암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임핀지와 또 트리멜리무밥이라는 약이 또다시 지금 간세포암에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임상 2상에 대한 결과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약인데요. 이것은 뭐 CTLF와 더발루막에서 여기 보시면 역시나 리버 캔서 1이죠. 1차 치료제입니다. 얘네가 지금 임상 2상인데요. 보시면
이게 뭐 복잡하죠. 절대 복잡하지 않아. 뭐냐면 바로 이 T가 트레멜린모밥이고요. D가 더발루모밥. 이 약의 성분 이름을 말합니다. 근데 이 300이랑 한마디로 용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전반적으로 용량을 실험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가장 좋았나를 체크해 본 겁니다. 오케이. 근데 보면 지금 트레멜린모밥과 더발루모밥 용량 300을 한 게 지금 메디안 월세가 무려 18.73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ORR이 24개월. 더발루마 단독으로 한 것은 지금 ORR이 10.6%더 안 좋죠. 그죠? 그럼 이건 아웃됐겠죠. 그리고 그래서 트레멜린모밥 또 단독으로 했더니 ORR이 7.2%.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안 좋죠. 아웃. 그리고 용량 똑같이 트레멜린모밥과 더발루모밥을 지금 똑같이 했는데 용량을 여긴 더 많고 여긴 조금 줄였더니 보시면 ORR이 9.5% 났죠. 아웃.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뭐였죠? 얘네 24%죠. 리보세라니까 캄렌지와 몇 프로였습니까? 34%죠. 캄렌지와 리보세라 훨씬 괜찮네. 캄렌이적과 리보세라미와 OS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얘네는 24%인데도 불구하고 18.73개월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ORR과 OS와 PFS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얘네도 막 18개월, 19개월? 아까 아테졸리즈와 베바시즈만 19.2개월 나왔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는 소리네. 우리가 이렇게 긍정을 절대 이건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최대한 팩트를 바탕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거 뭐냐? 이것은 뭐 티스랄리 주맙이라는 약이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지금 임상 1회상과 1비상에서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진행된 고형 종합을 했는데 여기서 다양한 고형 종가 한마디로 암덩어리가 있는 거 혈액암 말고 암덩어리가 있는 걸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간세포함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볼 필요 없고 우리는 이 HCC 데이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CR은 0명이었고 PR은 6명, SD는 19명, PD는 23명. 중요한 건 뭡니까? ORR이 12.2%죠. DCR 51%입니다. 이 데이터는 여러분 리보세나 카네인주마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34%였고 뭐 몇 프로였죠? 74%였나요? 77%였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보시면 77%잖아요. 그죠? 77%인데 지금 보시면 얘네는 환자분도 더 적어요. 49명. 아까 70명 했잖아. 리보세라님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력은 별로구나. 확실히 캄렌주마에 조금 더 경쟁력 있구나. 경쟁력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 채팅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버어게님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게 맞구나. 맞아요. 패스를 거부당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채팅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부작용 부분은 조금만 이따 제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일단 효능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부작용보다도 지금 효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주분들이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하셨으니까 넘어갑시다. 또 다시 약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뭐 신틀리맙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얘네가 지금 뭐냐면 바베시주맙의 지금 바이오시밀러의 이 뭐 비바스다라는 약과 지금 얘네 신틀리맙이라는 약을 한마디로 병용요법으로 얘네도 똑같이 오리엔트 3이라는 임상 3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충족.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임상 3상에서 퍼스트라인 간세포와 퍼스트라인입니다. 퍼스트라인에서요. 얘네가 엔드포인트로 충족시켰어요. 그 말은 뭐죠? 경쟁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길래 시장에 나왔나 한번 봅시다. 보자고요. 얘네 약 병용법 약은 380명이었고요. 얘네도 역시나 경쟁약은 소라페니까 넥사바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 중앙값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중앙값이 지금 10.4개월보다 그러니까 소라페님이 10.4개월에 나왔고 얘네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나게 오래 산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사서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PFS부터 PFS가 몇 개월 나왔냐면요. 4.5개월 대 2.8개월. 그럼 얘네 생존 이점이 PFS 이점이 그러니까 1.7개월 이득을 받죠. 그죠?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갑시다. 그럼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레스트 1.1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M레스트가 아니라 레스트 1.1 기준으로 다 봤죠. 그러니까 그 레스트 1.1다 지금 보시면 ORR이 몇 프로죠? 20.3%. 20.3%? 우리 아까 리보세나 물론 2상과 3상 환자군의 차이가 있지만 20.3%면 좀 그렇네. 그죠? 근데 우리 아까 아테졸리주맙과 바베시주맙의 ORR이 29.8% 거의 30%였죠. 근데 렌비마 같은 경우가 지금 19.8%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는 렌비마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약은 렌비마와 조금 비슷한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약도 데이터가 꽤나 잘 나왔다. 근데 확실한 건 뭐죠? 지금 이 데이터로부터 이 약이 상업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이 약이 시장에 어쨌든 충족은 했습니다. 충족은 했어요. 근데 과연 이 약이 시장에 나오면 상업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서 한번 채팅 쳐보시겠어요? 구마기님 없다.
없다. 그쵸? 없죠. 예. 근데 뭐 없다라고 하면 좀 냉정하게 너무 냉정하지만 뭐 이렇게 있다 없다 완전 뭐 동전양면이라고 보기보다 상업성이 좀 적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겠네요. 그죠? 왜? 아까 아테졸린즈와 베바시즘이 훨씬 더 데이터가 좋잖아요. 근데 그 약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약이 만약에 넥사바만 있을 때 나왔으면 당연히 이 약이 시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약 개발이. 오케이?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지금 삼상은 무조건 상업성을 고려해야 돼요. 어? 상업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상업성은 곧 삼상을 성공은 곧 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은 상업성이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죠? 이 약보단 당연히 캄렌주막과 아파팀의 데이터가 좋아야 돼. 근데 다행히도 데이터가 좋죠. ORR이 높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봤을 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물론 2상과 3상의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지금까지도 기대볼 만하다.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간세포암 1차 치료제 시장에 있는 약을 다 봤습니다. 다 본 거예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찾아본 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온 약은 당연히 봤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 중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약까지 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HF의 지금 시가총액이요. 3조 아까 보셨지만 5,216억이죠. 많은 유튜버들과 많은 유튜버 분들과 많이 내가 주식에 물린 사람들은 굉장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무상증자고 나발이고 이 3만 원의 가격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 위암 데이터 발표했을 때 이후로는. 그죠? 그러니까 차트로만 보고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차트를 나중에 검토한 사람이잖아요. 일단 기업 가치를 보고 봅시다. 에자이가요. 이 약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년 만에 나온 약입니다. 당연히 파급력이 엄청 컸겠죠.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 아테졸리저가 베마시즘이 나와서 에자보다 더 좋은 데이터가 나왔지만 그 당시로만 간다라간다면 이 약이 10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장에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때 이 약이요 2018년도 8월 26일 그러니까 8월 26일쯤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FDA. 그리고 바로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요 이 종목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바이오 하시면 알겠지만 허가 즈음 전에 뭐 한두 달 전부터 막 기사가 되잖아요. 희망적이다 좋게 나온다 그런 기사가 되잖아요. 아마도 여기서 당연히 기사가 됐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조금 멈춰있는 게 바로 정점적인 5월입니다 여기가 6월이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근데 6월 달에요 얘네가 시총이 23조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제가 이걸 추적 안 해서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그때부터 소문이 돌았을 것 같아요. 기사가 되고 쭉쭉 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8월 26일 날 결과를 발표했는데 9월 1일 날 최고가가 바로 찍었어요. 그때 시가총액이 33조입니다. 6월 달에 시가총액이 23조예요. 그러면 이 간세포함 성공으로 해서 얘네가 시가총액이 10조나 올랐습니다. 오케이? 10조. 자, 봅시다. HLB 가지고 3조 5,216억입니다. 저는 선나감을 분석했었고요. 선나감은 우리가 굉장히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교모세포종은요. 데이터는 좋지만 경쟁력과 비교했을 때는 워낙 경쟁력이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 세모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간세포함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동그라미 긁 건가요? 세모를 긁 건가요? X를 긁을 건가요? 제가 지금 한다면 조금 동그라미 반, 세모 반 이렇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판단이 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데이터를 봤죠. 지금 이 간세포함 1차 치료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약들의 데이터를 봤고요. 그리고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강력한 경쟁자 렌비마와 그 다음에 아테졸리주마브과 베바시즘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어쨌든 이 라이브 원본은 그대로 올라가고 또 편집해서 올라갑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돌려보세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건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건 충분히 저평가입니다. 왜? 10조 나갔잖아요. 그죠?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면 뭐 누군가 이 주가가 거품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선나감도 있고 교모세포종도 어쨌든 기대감은 있고 간세포함도 있고 지금 간세포함이 환자 모집이 거의 끝났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신약 개발이 10년인데요. 올해 성과를 내겠다라고 했죠. 그게 선나감도 들어가고 교모세포종도 들어가고 가장 메인은 제가 볼 때 간세포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치료제니까. 그럼 제가 볼 때 조금 마음은 쓰리겠지만 아마 굉장히 두려우실 거예요. 지금 이 가격대가 많은 HLB 주주분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일 겁니다. 3만원대가 깨지면 진짜 마음이 무너지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HLB 주주라면 지금 우리가 조금은 희망을 갖고 기다릴 때이지 않나. 저는 이 종목을 갖고 있진 않지만 제가 만약에 주주라면 절대 지금 내가 손실이 났다고 희망을 버리고 다른 종목 갈아탈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지 않는 데이터인가. 제가 내린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잘 챙겨보시고 합리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고요. 바로 첫 번째 컨텐츠 HIV 간세포암 2차 추진은 여기서 끝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